양자역학 그리피스 교재로 사장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에서는 3차원의 양자역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3단원까지만 하더라도 1차원에 대한 양자역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연의 확장이랄까요? 사장에서부터는 1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확장을 하여 이제 우리가 해밀토니안 또는 슈레딩거 이퀘이션 이런 것들을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포지션 오퍼레이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3차원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자연스럽게 x, y, z에 대한 각각의 포지션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죠. 마치 이제 벡터 형태로 모아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포지션이랑 또 대응되는 모멘텀 오퍼레이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분별로 px, py, pg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3차원에서 사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1차원에 대해서는 이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이렇게 X차원에 대해서만 기술해 줄 수 있었는데, 이거를 3차원에 대해서 기술해 본다면 다음처럼 기술해 볼 수 있겠죠. 우선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또는 Y축, G축 방향으로도 우리가 똑같은 논리로, 다만 인덱스가 바뀌는 그런 방향으로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포지션과 모멘텀에 대한 커뮤테이터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자, 기존에 우리가 1차원에서 배웠던 건 사실 이거였죠. 햇을 사용을 해보자면, 기존에 배웠던 건 이건데 사실 이거는 px라는 게 숨어 있었던 거고요. 이 교환 관계는 ih바 였었습니다. 똑같은 느낌으로,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도 써볼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인덱스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자, x 햇 그리고 p y 라고 한다면, 자, 이거는 0이 될 겁니다. 네, 0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x라는 위치 오퍼레이터와 y에 대한 모멘텀 오퍼레이터는 사실 서로 연관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거죠. 독립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이거랑 같다. 사실은 같은 거다. 그러니까 교환 관계에서 커뮤테이터가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포지션 오퍼레이터인데 이제 J 인덱스를 사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J가 뭐 가능하면 1, 2, 3 이렇게 숫자로 써보는 게 편할 텐데 x1이라고 그러면 이제 x를 나타내는 거고 예를 들어 x3를 나타내는 거면 g를 나타내는 것으로, 또는 x2를 나타낸다는 거는 이제 y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컴마 이제는 모멘텀 오퍼레이터 pk, k도 마찬가지로 1, 2, 3이에요. j랑 k는 1, 2, 3. 자, 이 경우에는 j와 k가 같을 때에만 ih바라고 하는 값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크로네커 델타 jk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인덱스가 다르다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밀토니안에 대해서도 이제 기술해 볼 수 있는데,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 네, 이렇게인데 여기서 이제 R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P 제곱에 대한 오퍼레이터는, B 제곱 오퍼레이터는 이런 식으로 기술해 줄 수 있습니다. 각 성분 X, Y, G에 대한 모멘텀 오퍼레이터들의 제곱의 합으로 이제 P 제곱 오퍼레이터를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해밀토니안이고요. 해밀토니안. 자, 웨이브 펑션을 한번 볼까요? 웨이브 펑션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xt 이렇게 표현했던 거를 넘어서서 x자리, 이 위치 자리에 r 벡터를 넣어 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r 벡터가 x, y, z를 포함하는 그런 인덱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브 펑션을 써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확률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적분 요소까지도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the probability of finding the particle
are within 자, 이 범위 요소 안에서 파티클을 찾을 확률을 우리가 이렇게 기술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는 사실 앞에서 배웠던 거랑 크게 뭐 다를 게 없죠.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노멀라이제이션. 당연히 우리가 확률적 해석을 하기 위해선 이게 전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였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 요거는 I H바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필요하죠. 해밀토니안 H 네, 이렇게 써준다면 이게 이제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됩니다. 3차원에서 지금 다 3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해밀토니안이 위에 써놓은 것처럼 이제 EM 분의 P제곱 플러스 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써보자면 네, 이거죠.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이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마이너스 h바 제곱이 나올 거고 그러면 두 번 미분하는 것들 이게 또 미분이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보다 보면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전자기학 때 배웠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h바 제곱 자, 이거를 이제 카르티지안
그 좌표계 내에서 라플라시안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요게 이제 라플라시안. 이제 요거를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해밀토니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해밀토니안은 위치에 대한 이계 미분이 들어가 있는데 3차원이다 보니까 이제 3차원 각 축에 대해서 이계 미분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 이제 그게 사실 라플라시안이 된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렇게 되겠죠. IH 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써주면 마이너스 2n분의 1은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h바 제곱 라플라시안 v도 네,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이퀘이션, 슈레딩거 이퀘이션도 사실은 미분 방정식인데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 분리라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었어요. 네, separation of variables라고 해서 이제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별개의 것이다 라고 변수를 아예 분리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large psi 펑션을 이렇게 small psi 펑션으로 대신에 위치에 대해서만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phi t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한번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H바는 써주고 여기인 이 식대로 그냥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자, 여기서는 그냥 이 라플라시아는 공간에 대한 위치에 대한 미분이기 때문에 이제 phi t를 건드리진 않죠. 그래서 phi t를 한 번에 이제 묶어서 이렇게 빼내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양변을 무엇으로 나눠줄 거냐면 네, 이렇게 사이와 파이로 나눠줄 겁니다. 양편을.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음처럼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좌변을 보게 되면 좌변은 사실 t에 대한 함수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우변들. 자, 여기는 위치에 대한 펑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제 이 방정식이 성립이 되려면 이 각각의 항에 대해서, 각각 좌변 또는 우변에 대해서 이제 각 인덱스, 그러니까 t 또는 r에 대한 인덱스, 그런 항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아예 어떤 숫자라고 둘 수밖에 없죠. 컨스턴트로 이제 2를 써넣어 줄 건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파이에 대해서 자, 이게 네, 이렇게 되고, 자, 이거의 결과는 phi t가 이제 한 번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라서 exponential 형태로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 이퀘이션을 써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이 부분을 그 우변으로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time independent 여기서 이렇게 위에서 썼던 부분을 사실 그대로 써주는 부분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더욱 간단하게 써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3차원에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너럴 솔루션. 우리가 이제 이것도 한번 써볼 수 있겠죠. 디스크리트 하다고 에너지 그렇게 에너지가 디스크리트 하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제너럴 솔루션은 우리가 위치에 대한 펑션 그리고 시간 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형식적인 부분들은 얼추 다 언급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라플라시안의 좀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자, 그러면 이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렇게 기술되는 건 데카르트 좌표계, Cartesian Coordinate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카르테시안 좌표계만 쓸 거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더 많이 쓰는 그런 좌표계가 있는데 이제 구면 좌표계라고 하죠. spherical coordinate에 대해서도 우리가 라플라시안을 기술해 줄 수 있죠. 이거는 이제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그러니까 이 파동함수를 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r 제곱분의 1 라운드 r,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사인 세타 뭐 이걸 증명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전자기학에서 많이 해봤을 수 있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여간 쉬운 부분은 아니죠. 증명하기는 나름 하다 보면 금방 되긴 할 텐데요. 자, 여기는 구면 좌표계에서 기술되는 라플라시안입니다. 그러면 spherical coordinate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많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파동함수 wave function을 이제 그 중에서도 이 spatial function,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부분, 즉 이 psi function 이거를 구면 좌표계 형태로 나타내기가 더 수월할 때가 있어요. 이게 더 의미적으로 더 알맞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인데, spherical coordinate
system.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대장정이 되는데, 이 구면좌표계에서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는 작업, 우리가 정말 세세하게 다 수리적인 부분을 다 살펴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논리적인 부분들은 그래도 한번 쭉 한번 풀어서 다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거를 풀기에 앞서서 이제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을 가져와 봐야겠죠. 자, from time independent 슈레딩거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라플라시안 R 세타 파이 식을 좀 정리를 해준 거죠. 나중에 가면 이 V라고 하는 이 포텐셜 텀도 거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포텐셜로 간주해서 볼 거예요. 지금은 일단 이렇게 써주고, 자,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식을 단순하게 정리를 해준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R, 세타, 파이에 대해서도 변수 분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우선은 1차적으로 R과 그리고 Y 형태로 분리를 해줄 건데, 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radial function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지름에 관한 radial function. 자, 그리고 이 y 함수는 세타와 파이 모두 각도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도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인덱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앵귤러 펑션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구면좌표계에서의 이 라플라시안을 이용해서 저는 무엇을 할 거냐면 이거를 먼저 계산해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를 이렇게 R과 Y로 해 두었기 때문에
라플라시안을 적용해서 이제 풀어서 쓸 때에는 그 둘을 분리해서 r과 y를 분리해서 사용할 겁니다. 자, 첫 번째 텀, 그리고 두 번째 텀, 세 번째 텀, 이렇게 텀이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텀에 대해서 보면은 r에 대한 곱이나 r에 대한 미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y는 사실 그냥 해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y 써주고, r 제곱분의 1, 그리고 여기서는 라지 r이 걸리죠. 이렇게 미분을 해 주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텀을 보면은, 두 번째는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를 곱한다거나 또는 이제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거나 그런 항이 되겠고, 세 번째 텀은 파이에 대해서 이계 미분을 해주는 텀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세타와 파이는 여전히 이제 그 y라고 하는 앵귤러 펑션에 묶여 있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은 레이디어 펑션 r은 그냥 밖으로 튀어나와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r 자, 여기서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그런 이제 항이 나와야 되고, 자, 플러스 마찬가지로 r 자, 파이에 대해서 두 번 미분, 이게 미분인데, 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구면 좌표계에 대한 라플라시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구해놨다면, 이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좀 그대로 한번 전개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h바 제곱 분의 2m, 그리고 이제 v라고 하는 포텐셜을 그냥 vr, 거리에 따른 포텐셜로만 표현을 해볼게요. 네. 대체로 이제 이렇게 r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구면 좌표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포텐셜은 보통은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스칼라 펑션인데, 그러니까 이제 r에 대해서만 의존하는 것으로 vr로 써볼 수 있겠고,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r, y는 0 이렇게 이제 써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해줄 게 뭐냐면, 양변에, 물론 우변은 0인데 무엇을 해줄 거냐면 스몰 r 제곱을 곱하고 라지 ry를 나눠줄 거예요. 양변에 이걸 똑같이 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해서 바로 써보자면, 라지 r 나눠줬으니까 y는 사라질 거고,
좀 그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y분의 1. 자, 여기서 r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r도 사라지죠. 그래서 1. 아이고. 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y분의 1 여전하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분의 1. 자, 이렇게 하고 우변은 0이니까 아이고, 이게 아니라 이 부분을 또 해결해 줘야겠죠. 바로 0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h바 제곱분의 2m 스몰 r 제곱, 그리고 이제 ry는 사라지니까 네, 이렇게 그냥 대괄호 있는 부분 vr 마이너스 2 에너지. 자, 이렇게 0 이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면은 첫 번째 텀 r만 있고요. 세 번째 텀, 마지막 텀이라고 할게요. 마지막 텀 이 부분도 이제 아래 함수가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R에 대한 함수고, 가운데 있는 이 두 개 항, 얘네들은 세타와 파이라고 하는 각도들의 인덱스의 함수로 써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방정식이 성립이 되려면 한쪽이 상수, 또 다른 한쪽도 상수가 되어서 둘이 더했을 때 0이 되는 꼴로 나타내어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이제 어떤 상수로 둘 거예요. constant 상수로 둘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가운데 있는 이 항들, 이 부분은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야 하겠죠. 왜냐면 둘이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네, 뭐 어려운 건 없죠. 마찬가지로 이제 상수죠. 자, 이걸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본다면
네, 여기도 좀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 이제 y가 들어가는 이 파트도 좀 정리를 해서 써볼 수 있겠죠. y 지워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는데, 자, 이제 y는 사실 뭐냐면, y는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였어요. 자, 이제부터는 이것도 우리가 변수 분리를 해줄 겁니다. 세타와 파이에 대한 함수였던 y를 p 세타 그리고 대문자 파이 이렇게 구분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푸는 방법은 또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